안녕하세요. 웰에이징 크리에이터 박민아예요. 웰에이징 매거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제가 요즘 주변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너 진짜 많이 안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지? 특히 40대 넘으시면 이 고민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은 먹는 양이 아니라 아침에 뭘 먹느냐에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몸에는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태우는 시스템이 있어요.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숨만 쉬어도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예요. 이게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에서 75%나 차지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기초대사량이 30대부터 10년마다 약 2%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거든요. 근육 1kg은 하루에 약 13칼로리를 태우는데 지방 1kg은 고작 4.5칼로리밖에 못 태워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예전보다 살이 찌는 거예요. 이건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몸의 엔진이 느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엔진을 다시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아침 식단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는데도 에너지가 소비돼요. 이걸 식이성 열 발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먹는 것만으로도 칼로리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과가 영양소마다 완전 달라요. 2004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 베스터테르프 교수의 연구를 보면요. 단백질은 먹은 칼로리의 20%에서 30%를 소화 과정에서 다시 태워요. 반면 탄수화물은 5%에서 10%, 지방은 겨우 0%에서 3%예요. 단백질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같은 단백질이라도 아침에 먹을 때 효과가 더 커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 위주로 식사한 그룹은 탄수화물 위주 그룹보다 열 발생 효과가 29% 높았고 지방을 태우는 속도도 40% 이상 빨랐어요. 여기서 더 놀라운 연구가 있어요. 일본 와세다 대학 시바타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적게 먹었는데 오히려 근육이 더 많이 자랐기 때문이에요.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아침에 단백질을 8.5% 비율로 먹었고 다른 그룹은 저녁에 11.5%를 먹었어요. 총 양으로 따지면 저녁 그룹이 더 많이 먹은 거죠.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어요. 아침 그룹의 근육 성장이 17%나 더 높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단백질은 저녁에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아침에 주로 뭘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비밀은 우리 몸속 생체시계에 있었어요. 우리 몸에는 BMAR1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아침 시간대에 근육을 만드는 효소를 활발하게 켜줘요. 쉽게 말하면 아침에 우리 몸이 근육 만들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 연구팀이 이 생체시계 유전자를 제거한 쥐에게 같은 실험을 했어요. 결과는요, 아침에 단백질을 먹든 저녁에 먹든 차이가 없었어요. 생체시계가 작동해야만 아침 단백질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증거예요. 동물 실험만이 아니에요. 65세 이상 여성 6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아침에 단백질 비중을 높게 먹는 분들이 골격근 지수와 악력이 유의미하게 높았어요. 인간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이 연구를 보면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의 아침 단백질 섭취량은 약 15g 정도예요. 반면 저녁에는 약 28g이에요. 거의 2배 차이죠. 우리가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적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한국식 아침은 쌀밥 중심이잖아요. 밥 한 공기면 탄수화물이 대부분이고 단백질은 부족해요. 빵이나 시리얼로 때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제 탄수화물에 단분만 올라가고 기초대사량을 올려줄 단백질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침에 단백질만 먹으면 될까요? 한 가지 더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녹차예요. 1999년 미국 임상영양학제에 실린 연구를 보면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24시간 에너지 소비를 약 4% 올려줬어요. 재미있는 건 같은 양의 카페인만 따로 먹었을 때는 이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녹차 속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호르몬의 작용 시간을 늘려줘요. 그래서 커피보다 녹차가 대사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요. 고추의 캡사이신과 생강도 열 발생을 도와줘요. 미국 생리학회지 종합 리뷰에 따르면 캡사이신이 에너지 소비를 늘리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확인됐어요. 아침 된장국에 고춧가루 살짝 넣어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구체적으로 뭘 먹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한식형 식단이에요. 현미밥 반 공기에 두부구이, 달걀찜, 시금치 나물, 그리고 된장국이에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이 약 20g 이상 돼요. 두 번째는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한 간편형이에요. 그릭 요거트에 바나나 반 개, 아몬드 한 줌, 삶은 달걀 2개면 끝이에요. 준비 시간 5분이면 충분하고 단백질은 약 22g이 확보돼요. 제가 바쁜 날에는 이렇게 먹거든요. 세 번째는 서양식이에요. 통밀빵에 아보카도를 올리고 삶은 달걀을 곁들이면 돼요. 여기에 오트밀 한 그릇까지 더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뭘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먹는 순서예요. 여러 임상 연구에서 확인된 건데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상승이 20%에서 30%나 낮아져요.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지 않아서 지방이 쌓이는 것도 줄어들어요. 아침에 한 가지 더 추가해 보세요. 기상 직후 물 한 잔이에요. 독일 연구팀에 따르면 물 500ml를 마시면 대사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돼요. 효과 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있지만 수면 중 탈수된 몸에 수분을 보충하는 것 자체가 대사 활동의 시작이에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음식들이 마법처럼 기초대사량을 확 올려주는 건 아니에요.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단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쌓여요.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단백질 섭취량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이런 건강식단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저녁 식단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요. 정리하면요. 기초대사량을 올리려면 첫째, 아침에 단백질 20g 이상 먹기. 둘째, 녹차 한 잔으로 카테킨 챙기기. 셋째,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순서로 먹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 연구들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와스다 대학 연구에서 적게 먹은 아침 그룹이 많이 먹은 저녁 그룹을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였어요.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 달걀 2개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우리 몸의 엔진을 다시 켜줄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에 주로 뭘 드시나요? 아침 식단 바꿔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미나의 웰에이징 매거진이었습니다.